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렙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진행을 맡은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플랫폼에서 BJ 활동하고 있는 윤미령입니다. 저희 앞으로 닥설도 중국으로 갈 거고요. 많이 봐주세요. 와우. 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네. 네, 진출합니까? 글로벌. 네. 오늘은 아주 또 특별한 분 모셨죠? 아주 특별한 분 모셨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나요? 그 히딩크 감독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 네네. 예. 히딩크 감독을 걷게 만드신 분. 예. 바로 네. 여기 계십니다. 네. 우리 송준섭 대표 원장님. 강남 JS 대표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강남 JS병원 대표원장 송준섭입니다. 와 박수 빠바바. 뭐 히딩크 감독 얘기 나오면 이 원장님 뭐 따라서 얘기 나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간단히 소개는 드려야 되겠죠. 예. 네. 현재 강남 JS병원 대표 원장이시고요. 네네. 조선대를 졸업하셨고 정형외과 전문의십니다. 주요 경력은 주로 이 축구하고 관련된 경력이 아주 화려하신데, 화려하시네, 축구. 예, 남아공 브라질 월드컵 대표팀 국대 주치시잖아요. 예. 국가 대표 주치. 예. 예. 2012년 올대 네. 올대 네. 주치 아. 국대 올대 다 주치를 하셨고,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 올대라는 표현은 잘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표현을 아, 써서 예.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네네.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게 그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저희 예. 중국 친구도 박수 예. 치고 있어요. 현재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부위원장이시고 네네. 대한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이십니다. 와. 독특하게 또 수술 이력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네. 김미연, 땅콩 김미연 아시죠? 이 박세리 우리나라 골프 1세대. 와, 예, 예. 맞아요. 그 무릎 수술을 하셔서 김미연 선수의 골프를 계속 치게 해주신 그래서 분이고, 골프를 잘 치시는구나. 응? 네. 네네. 2009년, 2015년 펜싱 박상영 선수라고 있어요. 아주 네네. 그때 유명한 멘트를 하나 날려서 유명한 사람인데, 원장님 뭐 간단히 소개한다는데 네. 길게 소개하시네요. 그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분입니다. 네. 와. 예? 원장님 안 계셨으면 못 땄지. 예? 나가지도 못했죠. 예. 그리고 씨름 선수 천하장사 장성우가 또 천하장사 등극하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셔서 뭐 네. 이것 말고도 히딩크 감독님 말고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네요. 예. 또 알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또 대단하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셔서 아. 예, 많은 사람의 무릎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네. 태극기가. 네, 항상 이 태극기가 따라다니는 분이시고 네네. 이 사람들을 다 이 사람들의 무릎을 다 건지신 분이고 최근에 JS병원 새로 극장 이전하셨죠. 아유, 이 축하드립니다. 위치가 네네. 뱅뱅사거리네요. 예. 응? 예, 11월 새로 오픈하셨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저 전화번호랑 다 있으니까 뭐 이런까지 네. 다 보여주십니까? 강남역 양재역 사이에 예, 죄송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병원 좋네요. 좋습니다. 예. 와. 이분이 뭐 그냥 우리 원장님이라고 그러면 깜빡. 예? 예. 아니 뭐 영어로 서로 대화하십니까? 아니면 한국말로 대화하십니까? 간단한 영어로 짤막짤막하게.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아우, 대만족을 하신다고. 와. 그래서 카타르 총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오. 기사를 봤어요. 네. 신우 감독이 뱃살이 많이 나왔네요 생각보다. 이게 무릎 손상의 또 원인이 되더라고요. 체중이 좀 많이 예. 나가면. 네. 예. 와, 진짜 믿기 과체중, 힘든 화면이라서 네. 살인 붙여놓은 그래서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을 갖다 휠체어 똑바로. 타신 분 옆에. 예. 오. 참. 멋있게. 그때만 젊었네요. 아, 저는. 멋있으시네. 아 저기 몇 년도? 이게 2014년도. 네. 그래서 와.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 무릎 수술이 단연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 한국 사람의 또 무릎 수술 손기술이 또 뛰어나다라고 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손하게 저를 항상 원장이 만나면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예. 네. 이 이력이 이제 네. 주기세포 이후에 무릎이 네. 건강해지고 나서 네. 네네.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도 하셨고 그다음에 첼시에서 저기 단기로 감독을 하셨고 그다음에 언더 21 대표팀 중국도 네. 하셨고
이번에 이제 키라소 대표팀까지 이렇게 아. 맡으셔서 네네. 아마 우리 이승크 감독께서는 이 주기세포 이후에 무릎이 건강해짐으로써 네네. 엄청난 수익을 올리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 예. 국대 또 대표 물방에도 성 원장님이 물르셨었잖아요. 어떻게 좀 옆에 있으면서 좀 엄청난 수익의 일부를 좀 어떻게 좀 챙겨 가십니까? 아니 뭐 다음번에 오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K 방역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 이전에 바로 줄기세포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상 허가 받으면서 네. 그때부터 쭉 시술을 해왔는데 그 결과가 바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지금 걷고 있고 네. 네. 지금 테니스 치고 있고 네. 골프 치고 있다. 치고 있고. 그때는 못했는데. 감독 맡고 있고. 또. 네. 예. 지금 뭐 뭐 확실한 됐죠 거죠. 뭐. 예. 예.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그분의 그 시술. 치밀한 성격상 네네. 얼마나 그 잘 따져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수술 받으러 오셨겠어요. 그분이 그냥 막 맥없이 수술 받으러 오실 분은 절대로 아니고 네네. 네, 이분 또 한번, 여자친구분이 또 얼마나 또 네. 이렇게 다 알아보고 네. 이제 수술 받으러. 네, 제가 이제 히딩크 감독님하고 2014년부터 이제 무릎을 수술하면서 네네. 지금까지 연을 쭉 맺고 와서 느낀 점은 네네.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인물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네. 이 히딩크 감독님한테도 그때 이제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수술하고 이제 네덜란드 돌아가실 때 네네.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여기 와서 수술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때 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내 눈빛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밀하게 알아본다는 것보다는 네네. 본인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자기 감과 느낌을 믿는다. 근데 저랑 제일 처음에 만나서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네네. 믿고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역시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많은 결단을 하고 또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로 오실 그러니까.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촉이 좋은 예,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촉이 좋으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작용을 예, 하는 게 아닐까. 촉이 딱 오셨구나. 리차드님 감사합니다. 예. 우와 대박. 네네. 아 여튼 막 중국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네. 지금 또 방송이 중국어를 돼요. 많이 버렸어요. 배우고. 아 네. 중국 분들도 벌써 들어오셨어요? 네. 예. 참.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강의를 네, 우리 네. 들으면서 네. 네. 사이사이 또 질문을 예, 또 받도록 본론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예. 자, 그 이제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렇게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성체 줄기세포, 뭐 배아 줄기세포, 역배아 줄기세포. 네. 이게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라든지 역배아 줄기세포가 옛날에 우리 황우석 교수님이 연구하셨던 분야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이 줄기세포를 초기 단계에서 만드는 작업이고 DNA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줄기세포고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네. 이 분화의 운명이 결정이 된 이제 그런 줄기세포를 이름하여 성체 줄기세포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체 줄기세포에는 조혈모 줄기세포, 혈액을 만드는 그런 운명적인 줄기세포와 중간엽 줄기세포. 아, 이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죠? 예, 네.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은 네. 우리 각자 이 그 장기로 분화하는 그런 줄기세포를 총칭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신경줄기세포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연골도 우리 장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는 이 중간엽 줄기세포가 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간엽 줄기세포는 어느 정도의 이제 연골로 그렇죠. 예. 가장 가까이 간 가까이 가고 운명이 연골로 걸로 네. 확정된 확정된 네. 그다음에 뭐 어떤 그 간으로 확정된 네. 그다음에 뭐 신장으로 확정된 그런 단계의 줄기세포를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가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줄기세포가 팍팍팍 자라가지고 네. 암으로 바뀔까봐 네. 그게 가장 걱정이 그렇죠. 많은데 네. 성체 줄기세포는 그럴 염려는 없다. 이미 운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어떤 그 이상한 조직으로 발전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이 줄기세포 특성상 걱정을 안 하셔도 분화에서 연골까지만 까지만 네. 예, 예. 네. 그래서
뼈로는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줄기세포 중감염 줄기세포를 맞았다. 네. 아, 네. 아, 야, 그렇군요. 우리 참. 또 송 원장님이 이렇게 어려운 그 학술적인 와. 용어를 쓰고 예. 하니까 이미지에 너무 안 맞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칼자비께서 제가 이제 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리는 건 진료실에서 네. 네. 환자분들께 좀 네. 손쉽게 이해할 네. 수 있도록 네. 그 일반인 시각에서 각색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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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학문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좀 더 오해가 살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쉽게 네.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네. 약간 또 묻힐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겸손에 또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원인이라는 게 뭐 나이가 먹어서 연골의 수명이 다해서 닳아지는 거, 뭐 그다음에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을 받아서 하는 이제 그런 두 가지 원인이고 이것은 이제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까지 이 관절염 치료에서 있어서 기존 치료의 한계점으로 찍혀 있던 게 뭐냐면 연골 재생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관절 손상, 즉 관절염 자체의 종이가 네.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 난치 내지는 불치병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지금까지는 돼 있었지만 네. 네. 이제는 이런 그 줄기세포 치료, 연골 재생 치료가 가능해짐으로써 네. 이제는 우리가 관절 영역에서 가장 난제로 삼았던 연골 재생의 시대가 열렸다. 또 그것을 저희가 2014년 히딩크 감독 수술 이후에 1,700명이라는 숫자를 수술을 하면서 규명을 했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 결과를 올해 국제 학술지에 4차례에 걸쳐서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진영 기자님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초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무려 1,700명의 네. 환자를 시술을 한 건데 네. 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네. 이제 거기 히딩크 감독 이후에 이제 이쪽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서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요. 네네. 쑥스럽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네네. 또 이제는 연골 재생이라는 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영구적으로 더 규명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내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앞으로는 그러면 무릎에 관절염이 이제 심해져서 네네.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는 거 수술할 때 결국 인공 관절을 넣어야 되는데 미래는 인공 관절 넣기 전에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네. 어떤 수술의 어떤 그런 걸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뭐 지금 아직 이게 우리가 시도한 지 7년뿐이 안 됐고요. 네. 또 향후에 이게 어떠한 예후를 가지고 수명을 갖느냐가 이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은 현재까지 결과로 본다면 네. 이것은 인공관절의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오. 혁신적인 기술이다. 야. 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체인저네요. 체인저. 예, 인공 예. 관절 인공관절한테는 완전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네. 이거 인공 관절 쪽에서 그러니까 실하겠는데. 솔직히 뭐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이 네네. 관절염의 원인적 근본적을 치료하는 수술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게 네네네. 他说 결국에는 뭐 这个 치아로 不是 이야기를 根本 한다면 이게 이 不能做 치아가 不能做手术 충치 썩었을 때 그걸 갈아내고 위에 금리발을 금을 씌우는 게 인공관절 요법이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손상된 치아를 완벽히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단계의 기술입니다. 이게. 네. 저기 중국 친구 할머니도 그 인공 관절 수술을 받으셨다고 네네. 아, 네네. 여기에 전해요. 나와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미 인공 관절 받으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관절의 수술의 한계점이 수명과 네네. 한 번 수술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인공관절 한번 하신 분은 이제 줄기세포의 수술의 대상은 되지는 않으시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인공관절을 하실 때는 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네. 판단하시는 게 앞으로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표에서 보면 경미하거나 중등도하고 아주 심한 그 사이에서 시도를 많이 합니까? 경증도 중증도 무릎 관절염은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라든가 네. 이제 그 물리치료. 예. 즉 경미 중증도의 무릎 관절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우리가 연골이 4개 층으로 돼 있다면 네. 하나 둘 정도의 층이 손상된 단계. 예. 그럼 그런 거 환자가 어떤 정상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때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극심한 통증은 호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그런 기분으로 다가오는 때고요. 환자들이 이제 무릎이 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시큰거린다. 네네. 그 정도 네네. 증상이 자, 있습니까? 시큰거리는 증상은 이 4겹 중에서 3겹 이상이 이미 진행이 됐을 때 진행이 되는 나타나는 거예요? 거고요. 그럼 그건 중증도인가요? 세계 정도. 그렇죠. 중증도죠. 그래서 근데 예. 저도 시큰거리는데. 젊은 이미 사람들도 2단계. 관절염이 있나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어떤 무릎에 손상을 입었던 경우에는 관절염의 리스크가 높고요. 네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네. 관절염이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럼 중증도는 그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중증도에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아까 4개 층에서 4개 다 그렇죠. 손상된 다 손상이 돼서 이제 뼈가 노출되는 단계. 뼈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카티스템의 줄기세포의 적응증은 네네. 뭐 한 겹, 2겹 정도 손상이 됐을 때는 네네. 근육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네네. 적어도 3겹, 4겹 완전히 이게 저 연골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이걸 재생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렇죠. 상태에서의 예, 예. 무릎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예. 아주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결국에는 이런 모션이 가능해지는 게 저 네. 부드러운 연골이 예. 덮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가능해진 거고요. 그렇죠. 저 정상적인 저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저 살색의 모습이 보이는 게 네. 뼈입니다. 아, 예. 그래요? 뼈가 비치는 거네. 점점 예. 점점. 예. 점점 심해지는데요, 저게. 이게 이제 3겹 정도 벗겨졌을 때 손상. 3겹 정도 아. 벗겨지면 저 정도면 3겹 정도 이제 시큰거리는. 벗겨진 거고요. 그렇죠. 배경 색깔이 나오는 예, 거구나. 예,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이 오스테오파이트 이 네네. 골극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관절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데요. 저렇게 뼈에다가 가시 같은 걸 돋게 해서 뼈의 구축을 일으키는 겁니다. 관절의 구축. 못 움직이게. 예, 예. 예. 야. 그게 이제 저게 보면 우리가 저 정도면 지금 아주 4단계인가요? 이건 4단계죠. 그 네. 4단계 정도 네. 되면 이제 줄기세포보다는 이제 인공 관절로 가야 돼요. 아니요. 4단계도 예, 4단계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걸 어떤 학문적인 단계로 분류하는 게 ICRS 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네네. 저렇게 뼈가 노출되는 단계를 그레이드 4라고 그럽니다. 심하네. 이거 자료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거 어디서 이거? 항상 신기한 거. 예. 네. 저 정도면 뭡니까? 좀 보라색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이에요. 네. 연고를 벗겨내면 아마 저게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그 그럼 사이토카닌 내가 반응 좀 화학적인 부분은 지금 모식도로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뼈에서 가시들이 돋아납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가시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고요. 네. 저 정도에 되면 이제 관절의 구축, 그다음에 이 모션의 제한 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예. 터덜터덜 매끈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有严重的 터덕터덕거리게 话就会 되죠. 有就 그죠? 是尖尖 저거는 角。 뭐 이렇게 문질 때마다 통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저런 상황이 되기 전에 네. 빨리 아유, 예. 이건 뭐 거의 무릎을 못 쓰게 될 예. 지경이. 就是这样的。 이런 경우라면 용不要 인공관절을 退了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 이런 경우가 아. 되면 네, 네. 야, 저 정도면 완전 这样的时候 심각하네요. 可以用人工。 무릎을 거의 못 움직이겠네. 실제로 저렇게 보입니까? 임상에서도? 예, 보입니다.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이게 이제 시비얼 오해에서 이제 가장 심한 오해. 그래서 이제 이거 오해, 오해가 뭡니까? 아, 오스테오 아르스라이티스.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심각한 단계.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다 노출이 돼요. 다 벗겨졌네요. 연골이 거의 없어 이제. 아유. 제 임상 경험으로는 네. 이러한 케이스까지도 연골이 재생이 가능한 걸 저는 아니 봤습니다. 선천적인 저렇게 예. 심한 사람들도 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뼈가 자란 거네요. 주변에. 자 지금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 후반에 가면 제가 네. 이제 수술했던 케이스의 네. 그 생생한 관절 내시경 사진으로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사약으로 치료가 되는 단계를 지났거나 네. 그다음에 또 그 인공관절 또한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 나이에 연골 손상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자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관절염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이 결국에는 우리가 연골 재생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저런 제한점이 있었지만 이제는 네네. 연골 재생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게 줄기세포 치료가 극복이 가능하다. 이제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손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스포츠 하다가 다치거나 뭐 그렇죠. 이러다가 다치거나 하는 게 많겠죠. 젊은 나이에 연골 손상에 있어서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신 우리 천하장사 장성우 선수 네. 네. 18세 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골이 아이고. 완전히 너무 많은 운동과 해서 음. 많이 손상된 경우였는데 네네. 그때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큰 병원의 전문의들께서 이제 씨름을 그만둬라.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때 이제 성우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그만둘 때 두더라도 네? 이 수술 한번 받아보고 네. 안 되더라도 받아보고 싶다 해서 그때 이제 우리 그 연골 이 줄기세포 이식을 했는데 다행히도 연골이 너무 잘 나왔어요. 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작년에 이제 천하장사 등극까지 했던 거예요. 어. 那最那边是记 이제 者。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이걸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아까 그 실험 선수 얘기도 하셨지만 네. 과다한 운동이 관절염 원인이 된다. 이거 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많은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그다음에 얘기 많이 뭐 하죠. 많이 걷기를 해야 되고 계단을 많이 진짜. 다녀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을 那个刚才 하시는데 确实医院 이 的 무릎에 내 무릎에 진짜. 적당한 운동이 뭔지 네. 네. 그건 다 일레어 정해져 진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휜다리가 있으신 분들, 우리 자, 말로 이제 네.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하신다고 옷자다리? 예, 예. 계속 아. 걸으시게 되면은 그건 100% 관절염이 옵니다. 아이고야. 어. 그래서 옷자다리가 있으신 분들은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체중을 실지 않는 이 자전거 운동 이제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고. 아, 옷자다리 예. 있으신 분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릎에 보면 슬개골의 위치가 있거든요. 네. 이 위치가 정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탈구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관절에 좋다고 계단 운동을 하신다든지 자전거 운동을 하시면은 또 그 또한 관절염의 원인이 근데 돼요. 그렇게 좀 삐딱가 있는 분들 뭐 해야 겉으로 돼요? 보입니까? 근데 본인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네. 제가 그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 나의 무릎 연골 상태를 반드시 전문가하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어떤 휜다리, 오다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요 슬개골의 정렬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네. 엑스레이로만 그것은 다 확인하고. 충분히 엑스레이로만으로도 어. 이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먼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네.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아, 그러면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오다리가 많잖아요. 예, 예. 오다리 분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또 뛰어야 하시는데 계속 이제 계속 치료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 맞게 이 근력을 키우죠. 예, 그리고 네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젊을 때는 그 근육이 이 체중을 먹고 연골에 가는 스트레스들을 머금어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럴 염려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평생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관절염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네, 네. 특히나 50이 넘어서 이제 운동으로 관절을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만약에 오다리가 있는데 열심히 걸으셨다. 그건 100% 관절염을 관절염. 직행하는 아,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소리. 일단은 40대가 넘어서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네, 네. 내가 맞는 내 관절에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 먼저 네. 체크하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관절염 예방에 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또 원장님이 또 중요하게 또 한 게 계단 오르는 거 이거 진짜 사람들이 운동 삼아 올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계단은 함부로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우리가 이제 뭐 방송사 뭐 공중파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계단 다니는 운동을 적극 네, 맞아요. 참여를 그런 적이 많이 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무릎 건강을 지키는 길은 네. 계단 오르는 길이다. 근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제 와서 보면 관절염이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서 무엇 때문에 관절염이 오셨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것은 뭐냐면은 평소 운동 습관, 네. 그다음에 어떤 주거 환경 네.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이 네. 계단을 통해서 운동하신 분들의 관절염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래요. 예. 여러분 그것도 대부분이 그럼 등산도 그렇겠네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 런닝머신 이렇게 올리는 것도 각도 올리는 스태퍼. 것도 예, 똑같은- 예, 그것도 또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와. 현장에서 이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런닝머신도 그러면 플랫하게 평평하게 하고 네, 하는 평평하게. 게- 과유불급이라고 항상 네. 예, 그건 이제 아. 젊은 20대, 30대에 있어서 예. 근력이 충분할 때 하는 운동 방법이고요. 아, 네, 젊을 네.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네. 아이고. 50세 관절염에서 이제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이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의 관절염이 참 많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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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의 주거 환경을 보면 음. 이 건물 6층짜리에 사세요. 아, 엘리베이터 없는데 아. 엘리베이터 없는데 네. 그리고 제일 꼭대기층에서 주거를 하시고 밑에는 다 임대를 내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되게 그렇게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 계단을 아이고, 맞아. 네. 왔다 갔다 하셔서 전부 다 관절염이 오셔서 아이고. 아. 대. 그래서 이제 아이고 대박이. 우리 병원에 누워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네, 네. 건물주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또 건물 그런 주시면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시는 게 네, 야. 과거에는 5층, 그렇죠. 뭐 안 4층 만들었지. 정도 이제 네, 안 만들지 만들었어요. 않고 아, 예. 그분들은 본인들이 맞아. 왜 관절염에 걸렸는지를 몰랐어요. 모르시니까. 예. 그 살림집은 이제 맨 꼭대기 예. 층에 아. 걸어다녔으니까 건물주가 뭐 관절 많은 이유 그렇죠. 이제서야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네. 지금 줄기세포 얘기하다가 네. 지금 약간 그래서 이제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예. 네. 약간 이건 이제 뭐 줄기세포 주사를 예. 이제 이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이것도 지금 핫한 주제입니다. 예. 이게 줄기세포 지금까지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주사기로 주사. 무릎에 땅 한 방만 쏘면 음. 낫는다.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자, 궁금하네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네. 이제 연구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 이식술도 이 피부를 째고 들어가는 수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근데 모든 사람의 욕구가 수술 없이 낫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정말 그게 최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아. 이제 그 연구 단계에 있는 게 이제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글쎄 뭐 지금 한참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이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있게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네네. 향후 한 5년 정도 이상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 아, 5년. 그렇습니까? 5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두 개 의학에서 그렇게 네. 긴 시간 아니죠, 5년이면 네. 사실은. 네. 두 개 업체에서 지금 준비 임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아직 5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그건 이제 제 네. 생각. 아, 네. 네. 아, 그 연구하신 분들은 또 이거 이 소리 듣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결국에는 연골 재생을 수술 없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난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그 난제를 극복해야 되는 게 그 의학자들의 몫이고 저는 이런 연구들이 좀 계속해서 활발하게 네. 이루어져서 네네. 반드시 수술하지 않고 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근데 국내에서 가장 수술을 줄기세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향후 5년이면 향후 5년이 맞습니다. 뭐 최고 경험자가 얘기를 하는 거라서 네. 이건 뭡니까? 네. 이제 제가 네.
쓰고 있는 제대혈률의 중간 옆 줄기세포 아. 치료제인데요. 네네네. 카티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그 얘기는 많이 예,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겼군요. 저렇게 저 안에는 약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네네. 예, 세포가 세포 들어있습니다. 예, 치료. 세포가 세포. 세포 치료 약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원래 저렇게 똑같이 생겼네. 주사를 일반 합니까? 주사제. 아니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술입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예, 저렇게 이제 파괴된 연골, 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안정한 연골들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네. 네. 거기에 이제 홀링, 골수로 홀링을 해서 음. 저기다가 카티스템이라는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나요? 예예. 실제로 이게 수술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드릴을 마바바 해가지고 구멍을 여러 개. 내시경으로 하겠죠? 예, 조금 있다 보면 또 이제 그 네. 자료화면이 요즘 나옵니다. 내시경을 합니까? 내시경으로 하고 열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꼭 저 움푹 파진데 땅 메꾸듯이 리클레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이것은 해주네요. 이제 카티스템 수술 방법은 아니고요. 네. 이 지금까지 연골 재생시키는 그 필러 제품. 아, 그거를- 필러?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네. 우리 환자 사례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자면은 야, 이게 이제 어떻게 마우스로 네, 야, 저게 이제 MRI인 거죠? 예. MRI 찍은 옆 사진인데 설명 좀 그렇죠. 해주시죠. 21세 환자였는데 여기가 이제 연골이 네. 완전히 파괴돼서 아, 색깔이 시커멓네요. 시커멓죠. 마우스를 네. 여기다 대고 하셔야 예. 돼요. 정상이 아닌 이렇게 거예요. 예. 예, 네. 예,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정상적인 관절 구조고요. 네. 여기가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원래는 동그래야 되는데 아, 이 환자 네. 주기세포 이식 후에 네. 이 다시 찍은 사진에서는 동그래졌네. 이렇게 완전히 복원된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환자네요. 예. 21세면. 아유, 예. 21세면 젊은 나이에 실제로 이제 21세에 이렇게 연골이 파괴가 돼버리면 아, 이건 굉장히 일생이 불행해지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참 이건 어떻게 앞으로 생활해야 될지 막막했던 상황인데 네.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는 걸 보면 네. 아마 이 주기세포 치료는 굉장히 정말 이런 환자들한테는 정말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네요. 예, 완전히. 그리고 이제 요 사례는 저희들이 전 세계 최초로 더 니지에 케이스 리포트로 발표했던 사례입니다. 아, 네. 야, 우리 리차드님이 정리 왕이네요. 정리를 아주 잘해주시네요. 아, 네. 딱딱딱 우리가 못했던 정리를 네. 다 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정확- 방금 그 MRI 봤던 환자의 실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네, 네. 아. 예, 이렇게 수정받은 예, 거네.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연골이 닳아져서 네. 이렇게 뼈가 뼈가 드러나 노출된 거네. 노출되고 아유. 이것을 추후에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내시경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완벽히 연골이 복원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진짜 말끔하게. 예. 네. 그래서 이 모습의 내시경이 이거고요. 네. 네. 이 모습의 내시경 사진이 이겁니다. 아, 예. 야. 그러니까 저게 지저분하게 뭐 또 그렇죠. 예. 예. 흰색의 그게 바로 연골 손상된 부위입니다. 그렇죠. 예. 아, 자, 이 환자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은 안짱다리. 예, 안짱다리 즉 오다리에 아, 네. 네. 관절이 붙어버린 아주 심한 단계의 와, 관절염입니다. 관절 작용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때 이 환자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수술했던 환자인데요. 네, 네. 이때가 68세였어요. 68세. 비싸면 예,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이 올해 사진입니다. 74세 때. 와. 또 다른 수술을 뭘 받으셨네. 그렇죠. 근데 진짜 사이에 플레이트 진짜 그게 스프링가 있네요. 들어가 있네. 이 연골이 생긴 겁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휜 다리는 네. 네, 네. 구조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연골이 생성이 되더라도 재발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일자로 피는 이렇게 수술을 교정술을 한 거구나. 해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교정술과 동시에 네. 여기에 이 주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이렇게 연골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사례를 봐서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네. 절골술 플러스 줄기세포 이식 네. 이 케이스를 저희들이 128케이스를 분석을 해서 올해 저 월드 오브 스템셀지에 이 사례를 또 발표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일을 많이 하셨네. 상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비슷한 사례죠. 케이스네요. 예, 이것도 이 관절이 네. 이렇게
닿아서 엑스레이 상에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좁고 네. 또 휜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네. 휜다리를 교정하고 동시에 줄기세포 이식을 해서 관절이 살아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네요. 간격들이 아주, 생기는 게. 예, 다시 선이 말씀, 아주 예. 명확하게 보이네요. 이 전 단계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할머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맞아. 40대 아주머니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대인데. 20대. 아니 그 우리 앙정토끼님이 본인이 휜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이 육안상으로는 이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휜달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정확히 엑스레이를 체크하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리차드님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방금의 이 62세 환자 네. 관절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 상태에 연골이 이게 뼈가 붙어 있죠. 네네. 이 상태의 내시경 사진이 이겁니다. 이렇게 어이구. 뼈가 드러나 있는. 뼈가 드러나 예. 있고 완전히 그 예, 예. 연골이 손상된 게 손상된 게, 보이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 상태의 내시경 사진이 이겁니다. 뼈가 드러나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골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관절 사이에 간격이 보이는 거고요. 혹시 저까지 가기까지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년 정도 1년. 걸립니다. 1년 정도. 예. 1년. 야.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수술을 개발을 하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네네. 이 휜다리 교정으로만으로도 이렇게 연골 간격이 벌릴 수 있는 건데 네네. 굳이 여기에 줄기세포로 이식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네네. 예. 근데 제 생각은 그건 달랐거든요. 이 뭐 연골이 이 환자의 원인적인 통증 원인이 연골 손실인데 네네. 이게 얼라이먼트 즉 다시 말해서 이걸 반드시 잡아준다 해서 그게 치료가 될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여주면 네네. 휜다리 효과다. 이 휜다리를 연골 바로 잡은 예, 효과가. 간격이 생긴 것.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골이 생성된 효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셨네요. 예, 내시경으로 내시경으로 증명을 한 거죠. 이게. 네.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네. 진짜. 사이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1세. 지금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별로 보여드린 이유가 네네. 70세가 넘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은 윗뼈 아랫뼈 정말 어이구, 다 달아진. 그러네. 아, 저도 예. 심한데 딱 예. 보니까 심한 건지 아까 알았어요. 연골이? 말씀드렸다시피 연골 4겹이 있다면 4겹이 다 달아진 상태죠. 그렇죠. 뼈가 노출된 예, 거네. 이 환자도 네. 이렇게 네. 연골이 1년 만에 다 진짜 생성이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 뭡니까? 어이구, 이건 뭐 아주 요건 이제 골수까지 나오고. 요거는 시술하는 자, 시술 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네. 손상된 연골은 완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예. 하고. 아, 그리고 진짜 실제 모습. 예, 여기다가 이제 골수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어요. 예, 이 골수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중간엽 간섭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기다 카티스템을 이식을 해놓은 겁니다. 어. 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와 풍성하게 살았네요. 예, 네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연골을 재생시키다 보니까 수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 연골의 퀄리티에 관한 이야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명은 예. 짧지 않느냐, 예, 아, 예. 맞아요. 제대로 된 연골 맞느냐, 네. 그렇죠. 제대로 잘 자리를 잡아서 잘 키워진 그렇죠. 거냐. 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여기까지의 바운더리가 네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 무슨 케이스였냐? 네네. 나중에 수술하고 재발이 됐다고 왔던 케이스예요. 예, 다시 무슨 수술을 하고 재발? 요렇게 카티스템을 이식을 하고 이식하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져서 네네. 이게 재발이 됐다라고 온 케이스의 환자였는데 네네.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카티스템으로 생성된 연골이 또 문제가 있나 하고 네네. 내시경을 들여다본 거죠. 네네. 봤더니 카티스템으로 생성된 연골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네. 그 옆에 연골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정상이었던 이게 이 부분인 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네네. 이 환자가 재발된 원인을 분석을 했어요. 네네. 분석을 했더니 무릎 증상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네네. 이것을 지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굉장히 무거운 무게의 역기를 들고 1년 동안 스쿼트를 한 거예요. 아 스쿼트를. 그러니까 손상이 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그런 있구나. 그 엄청난 무게의 역기를 들고 스쿼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새로 생성된 카스템의 연골은 다르지지 것도 없네. 않았고 예. 옆에 연골이 오히려 나가더라.
이것도 저희들이 새롭게 규명된 사실입니다. 네. 예. 이것도 이제 케이스가 모이면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아서 음. 세계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무겁게 스쿼트 하지 말라라고 발표하실 건가요? 너무 무겁게 하지 마. 웨이트 너무 치지 마. 과유불급. 가요. 네. 스쿼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오버웨이트로 이제 네. 쳐가지고. 역도를 들고 네. 스쿼트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거의 아. 연골이 상할 정도로 하면 아, 곤란한데. 지금 말로만 듣던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예. 리얼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올해 제가 4편의 논문을 예. 리제너레이트 세라피 그다음에 그 아카이브. 예. 예. 여기 이 트라우마 서저리 예. 그다음에 월드 저널 오브 스템셀 예.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예. 네. 128명, 뭐 24명, 125명 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발표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 현재 이 본 결과로는 인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고 힐링 예, 케이스도 들어갔습니까? 힐링 케이스는 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검증이 됐네, 뭐 네. 이게 과연 맞네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동안. 네. 네. 이 단연코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된 치료법으로 국제 학술지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관절염 원인인 연골 결손을 이제 연골 재생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제가 제시를 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연골 재생 가능성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1700리 하셨으면은 이제 좀 케이스 좀 더 모이면 완전 시스템 리뷰까지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네. 이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연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수명, 과연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이냐. 아. 네. 그다음에 또 재발된 케이스에 있어서 네. 네. 왜 재발이고 뭐가 과연 재발이 됐느냐. 네. 예, 그런 것들은 향후에 연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자, 궁금한 게- 중국 네. 분들도 거기 내원하시나요? 오, 많이 예, 수술하셨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근데 만약에 치료하셨으니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화상 네. 카톡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드린 거죠. 중국에 계시면.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돈 사람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손보험 됩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이건 것들이 어, 궁금한데요. 예,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제 이게 실손보험 적용이 됩니다. 아.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 비급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합당한 인디케이션과 병명이 나와주면 전액 다 실손보험 보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 네. 우리 그 실손보험 회사도 상당히 그 실손보험 회사들은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 사실들이 밝혀졌고요. 네네. 또 이 점에서 또 우리 실손보험 관계자들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네. 예. 아니 또 뭐 그런 뭐 성과를 보고 또 실손보험에 가입들 많이 그래- 하시는 그랬겠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대략 그 그거 좋은 비용은 거죠. 얼마 정도? 만약 실손보험 없는 사람은 어차피 돈을 내야 되니까. 100대 100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의료보험 대략 이게 뭐 그 비용마다 다르니까. 1,500에서 약 한 3,500 정도 줄세포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네.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10%만 부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150에서 300 정도. 아 근데 근데 부담스러운데 의료보험 실손보험 실손보험 없는 없으시면은 2천 몇백만 원. 그렇죠.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네네. 히딩크도 기사를 보니까 2,600만 원인가 3,800만 원. 3,800만 원. 예. 근데 초기에 했으니까. 예. 아. 원장님 뭐 이렇게 찾아가면 아프리카 방송 보고 왔다 그러면 좀 저렴하게 해주. 조금 약간 싸.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은 뭐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네. 예? 네. 계속 또 환자들이 생기잖아요. 예. 네. 그냥 뭐 그냥 계속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국제 학술지에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야 이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 또한 신의료 한류를 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네. 진짜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 세계 관절염 환자가 통계에 보면 구글 통계에 보면 약 4억 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네요. 좋네요. 예, 이제 중국이 빠졌나 보다 인도하고. 하여튼 뭐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 통계를 보고 중국에는 없는 시술인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전 세계 관절염 환자를 목표로 한다면 네. 신의료 한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 그때는 뭐 이 자리에 뭐 캐- 못 모시기 오시겠네요. 힘들게. 모시기 힘든 분을 저희들이 지금 모셨습니다. 네. 빨리 저 연결해다. 미리 예약할게요. 중국은. 지금 중국에서도 우리가 한 열 몇 분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추적 관찰 시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네. 솔직히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네. 이 중동의 부호들 중국의 또 부호들이 다 많이 글쎄, 오셔서 예. 아, 수술을 그쵸. 받으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 외국 환자가 안 온 게 좀 안타깝고 네네. 또 이걸 그동안에 중동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외국 환자를 치료해 본 결과 네. 이것은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결과를 똑같이 나타내고 아 이게 대단해요. 흑인으로 하면 이게 연골이 흑색이고 뭐 예, 똑같은 이 연골이 예. 효과가 있다.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치료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 네. 네네. 아마 우리가 지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는 네. 어떤 거대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아마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그런 먹거리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인공 관절로 의지할 게 아니라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글 통계에서 봤는데요. 네. 네네. 현재 10조 5천억 정도의 인공관절 시장 규모가 형성이 돼 있고 아. 네네. 앞으로 이게 이제 2026년에는 약 14조 원 규모로 이제 이 시장이 이 형성이 될 거다. 저거는 이제 줄기세포 시장을 이제 제외한 그렇죠. 감안하지 않고 순수 이제 인공관절 시장의 규모이거든요, 저게. 근데 이제 인공관절보다 이건 부가가치가 훨씬 훨씬 높기 더 때문에 높으니까. 네네. 14조 원 고박이 오만 해도 네. 굉장한 시장이죠. 그러네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는 네. 한국 의료 산업 및 경제 신동력으로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라는 게 자, 제 연구 그럼 결과였습니다. 원장님, 저 시술을 대통령님께 보고 받으면 했어요? 네. 뭐 이 방송 보시고 자, 시술을 받으면 환자의 몇 프로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100 맞아요. 사람에서 100이 다 치료되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뭐 네. 100%라고 이야기하면 그러한 치료법은 세상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런 건 예, 없죠. 예. 예. 네. 일단은 이 우리 카티스템 임상 동물 실험 결과에서 97.8%였거든요. 네. 네. 97.8이요? 예. 근데 저 역시도 우리 환자들 지금까지 1,700명 중에 네. 네. 중간에 관리자 잘못, 네. 감염 아, 맞죠. 3케이스 정도가 연골이 생성이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겨우 3케이스요. 예. 와, 굉장히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좋은 좋은 거네요. 성적이네요. 네. 그런 환자는 어떻게 AS 해줍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은 이제 인공관절로 넘어가야죠. 어쩔 수 없이. 네. 네. 그래도 성적이 굉장히 좋으시네. 아, 엄청난데요. 난 네. 생각보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이 지금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아, 이 양반도- 유지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이 양반도 대한민국. 굉장히 만족스러우셔가지고. 대한민국. 뭔가 그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들리네요. 네. 진짜. 네. 자, 아, 네. 여기선 들리실 거예요. 네,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네. 히딩크 감독 실제 대한민국. 야, 이거 대한민국. 이거 진짜 저 수술하고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 이게 척추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정신 마취가 아니구나. 예, 저 네네. 망치 소리가 따다따다였거든요. 네. 거기에 막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술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 그래서 아, 이제 대한민국 하셨구나. 제가 네. 선배 대한민국.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네. 넘치고 유머도 한국제 좋고. 나오는 관우导演. 같네. 예. 예. 그래서 导师. 저 영상도 이제 히딩크 감독님께서 네. 네. 촬영을 하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야. 대단한 그 분이네. 영상 풀 영상 있습니까? 대한민국. 수술 장면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 네.
땅땅땅땅. 근데 이게 원래 대박이다. 음향이 네. 나오는데 오늘 음향이 안 나오네요.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저 저 방송에 화면에. 들립니다. 네. 여기만 야. 나오지. 예. 아 재밌네. 와 이거 재밌네요. 이거 수술이 재밌어 보니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와. 뭐 제가 아는 지식에서 네네. 예, 최대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만 예. 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 이외에 좀 줄기세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치료법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 자 아니면- 결국에는 줄기세포가 이게 관절염의 통증의 원인은 연골이 닳아진 거고. 네. 자 연골이 닳아진 연골을 재생시키면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근본적인 치료죠 이게. 아, 네. 근데 다만 이건 수술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음. 방법이 있다면 야. 네. 그 이상 좋을 건 없죠. 자, 그럼 이 시술을 받으면 바로 걸을 수 있. 수술. 이 수술을 받으면 이 줄기세포 수술을 받으면 바로 걸을 수 있다 없다. 이거 답변해 주세요. 걸으면은 심어놓은 줄기세포가 망가집니다. 아, 그래서 네네. 수술 이후에 6주간 6주간. 목발 보행을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휠체어 예, 예. 아. 휠체어를 타시든 딱 그렇게 워커를 네. 끌으시든 하고. 목발 보행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본인의 체중이 무료에 실리지 않도록 6주간은 예, 예, 조심해야지만 이게 이제 자리가 이식이 됩니다. 될 때 젤리 모양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어느 정도 몸에 흡수되기 전까지는 아, 저런 모습이군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와. 예. 이런 분이 똑바로 쓰셨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예. 이야. 멋있네요. 직립 보행이 가능하게 됐어.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가 뭐 의료기기 쪽을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해서 체중이 무릎에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도 크게 뭐 달리기도 걸을 할 수 수 있거나 있게.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조 장치.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 인류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가고 있고 네. 고령화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의 연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에는 중요한 겁니다. 100세까지 살더라도 그렇죠. 침대 위에서 누워서 사는 거냐 네, 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사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관절 건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관절 건강을 지키고자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고 그런 디바이스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질문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건 왼쪽 다리요. 그 이렇게 하면 뿌두둑뿌두둑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은 하나도 안 나요. 무릎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네.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요. 네. 통증이 없는 소리는 네. 근육량이 감소해서 아. 무릎이 헐거져서 나는 소리고 네 맞아요. 다이어트. 통증이 있는 수술은 네.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 손상이 있는. 아. 그래서 통증이 없는 소리가 나시는 것은 열심히 운동해 운동을- 주시면 아. 치료가 됩니다. 와. 류마티스 계속 보면 관절염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해당이 되나요? 지금 설마. 자, 네? 류마티스 네. 관절염에 네. 있어서는 지금 이제 카티스템의 인디케이션은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정확히 저기 들으셔야 될 게 네. 연골 재생의 관점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연골 재생이 됩니다. 아. 그러나 음. 통증 완화의 관점에 있어서는 완화는 되진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은 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의 관절염의 통증의 원인이 달라요. 다르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오는 통증이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자가 면역 세포의 공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통증이거든요. 아. 그래서 보면은 류마티스 환자들에 있어서 통증은 연골이 닳아서 온 통증과 이 자가 면역 세포의 공격을 받아서 온 통증이 믹스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연골 재생이 됨으로써.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는 이 연골이 닳아서 오는 통증은 사라지지만은 이 아래 인자가 공격하는 통증은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경감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류마티스 환자건 네. 뭐 저기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건 연골 다뤄진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연골 재생은 실제로 됩니다. 그럼 류마티스 케이스 많이 갖고 예, 있어요? 是软骨 한 最 지금 重要。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 완전히 관절이 망가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카티스템을 류마티스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실제 적응을 했더니 연골 생성은 똑같이 됩니다. 근데 그러나
이 류마티스 인자가 공격하는 통증 그것은 좋아지지는 않아서 만약에 류마티스 환자에 있어서 이걸 적응을 한다면 환자에게 수술 전에 분명히 이건 고지를 해줘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류마티스 치료와 이것을 병행하면 확실히 효과가 예. 좋겠네요. 예, 그러나 이제 현재 이 가격이 비싸지 예. 않습니까? 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싸. 물론 이제 주기세포 다른 관절에도 다 되죠. 아, 예. 왜 뭐 무릎 관절, 어깨 관절, 네. 어깨 관절이나 이게 어깨에 있는 연골이나 무릎의 연골이나 똑같습니다. 네, 예,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황우석 사태 이후에 우리 줄기세포에 대한 그 허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너무 엄격하게 지금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카티스템을 쓸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는 무릎에 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고관절도 되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1년 말씀하셨죠? 네, 네. 네, 하지만 한 걷는 거는 한 6주. 6주, 예. 6주 정도는 의무적으로 목발 보행을 하셔야 되고 네. 우리 환자들 보면 한 3개월 이후부터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해지십니다. 네. 이런 것들도 되나요? 박사 연골 파열 같은 거? 이 반월상의 원지를 좀 설명해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반월상 연골, 반월상 연골판, 연골 일반인들이 구분을 못해요. 예. 연골하고 반월상 왠지 더 연골은 싫어하는데.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영어로 하면 연골은 금방 뼈를 덮고 있는 조직을 연골이라고 그러고요. 네. 깔주고 이 더더더라고. 반월상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네. 연부 네. 조직입니다. 아. 그래서 네. 반달 모양으로 시디엔더 생겼다고 해서 조형 이거 동시. 반월상 연골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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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반월상 연골판은 카티스템이 살리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구나. 왜? 음. 조직 자체가 달라요. 예. 아, 어떡해요. 그것도 어떡해요.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야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으면 또 문제 있을 텐데. 아마도 맞아요. 이제 저러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네. 연골판 네. 손상을 네. 회복시키는 방법도 앞으로도 예. 아마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런 현재까지는 저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일단 연골판은 안 되는 겁니다. 네. 반월상 연골판은. 예. 판을. 알겠습니다. 그럼 저게 손상 받은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네. 이제 저건 해결책이 있죠. 이제 봉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트리밍을 한다든지 네. 이제 거기에 준해서 저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네. 외측 반월상 연골판도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 음. 이렇게 그래서 연골판과 연골은 다르다. 오늘의 또 메시지입니다. 네. 아. 그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고, 예. 네. 아까 예, 예. 좀 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으로 이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네요. 뭐 우리 항상 체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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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릎 관절은 우리 체중을 가장 많이 먹는 관절이기 때문에 혹시 이 네 분 중에 체중에 문제되는 분 혹시 있나요? 저가 좀 아, 네. 이 원장님 좀 심각. 저인 거. 많이 뺀 거예요, 저. 아, 항상 이 체중 유지는 정말 네.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체중 유지라는 게 정상 체중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MI 수치. BMI 수치 그 인바디를 해야 되겠죠. 네. 혹시 그 인공관절 사진은 있나요? 네, 저기서 물어보셔가지고. 아. 인공관절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 할머니가 하신 분 음.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 예방 수칙을 예, 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체중 유지 그래야지 샤워. 관절에 부하가 안 걸리고 네. 네. 또 이제 금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니코틴이 혈관 수축 작용이 있기 찐이야? 때문에 아, 연골에 혈냉을 충분히 아. 해주지 못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 금연하시는 게 좋고 네네. 또 근데 규칙적인 저는- 운동이라는 것은 연골이 손상되지 않는 분들이 네네. 이 연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근력을 늘려주시라는 측면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약간 손상된 분은 어떻게 해요? 손상된 분들은 운동을 하시면 안 되죠. 안 돼요. 예, 조금 왜냐하면은 샤워도 네. 이제 그 가지고. 문제도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환자들이 이해하시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어. 계속 운전하고 다니면 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렇지. 아주 좋은 그렇구나. 비유예요. 예, 그래서 네. 반드시 어. 50대가 넘으셔서 네네. 내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네네. 이제는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네. 네. 관절에 대한 검진도 네. 아. 반드시 타이어가 하고 나서 타이어가 정상적인지 먼저 그렇죠. 보고 네. 은행을 타이어가 봐.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보고 운동을 네, 해야 되지. 네. 네네. 그렇게 운동하시고 나서 심해져서 이렇게 병원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알겠습니다. 바로 알고 하자. 네네. 예, 네. 그리고 뭐
영양 관리는 뭐 잘 먹고 아, 저 중요한데 영양 관리 뭐 글루코 뭐 글루코사민. 구사민 뭐 그런 거 슈퍼- 어떻습니까? 뭐 글루코사민, 콜라겐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네. 자 먹어서 해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예. 알아요. 해는 없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명로바. 요즘 보면 건강식품 광고가 많습니다. 네. 특히나 맞죠.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오는 광고를 보면 네. 관절염 완치라고 나와요. 아이고야. 예, 여러분들 절대 그건 네, 미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네. 탈모 완치랑. 예 절대 네. 이런 건강식품을 먹어서 음, 연골이 달아진 연골이 음. 절대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이러한 이 건강식들은 건강한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는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한다. 保健食品有 그리고 一定的辅 아까 助作用 말씀드린 바른 但是 자세. 不 예. 能 자 무릎에 가장 完 안 全 좋은 地 자세가 治疗 무릎 这个 꿇는 病 자세입니다. 아. 네. 쪼그려 앉는 자세. 네. 아. 우리 저 책상 다리에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 다리 아마도 의자, 저는 의자 이제 좋아하는. 모든 식당들이 이 의자를 사용하는 예,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바뀌었으면 되겠죠. 좋겠고 예, 예.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무릎이 시큰거리다든지 네, 네. 문제가 있으시면은 네.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조기 점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신발도 중요합니까? 하이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죠. 아, 예. 여자분들 예. 하이힐이 안 좋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하이힐을 편하게 신으시려면은 不能 평소에 穿高跟鞋 웨이트를 좀 많이 하셔서 아, 허벅지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한다. 튼튼하게. 네네. 그러면 스쿼트 해야 되잖아요. 자, 스쿼트는 그것도 자기에 맞게 예. 아까처럼 막 그 너무 과도하게 하면 머신으로 레그 익스텐션 내는 거는 레그 익스텐션은 저는 제일 권장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무릎 관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아, 네. 수영.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근육을 생성시킬 수 있고요. 아. 두 번째로 레그 익스텐션. 근데 이것 또한 아까 슬개골 정렬을 바로 지나가요.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네, 레그 뭐라고요? 이렇게 레그 들어주는 거. 아. 아, 이렇게 무릎을 그냥 이렇게. 就这样 예. 就这样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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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또 요즘 유명한 추벽증후군이라고 어떤 저 장관님 아드님 이제 그 추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태생기 때 이 무릎이 형성이 될 때 막에 쌓여 있어요. 네. 네. 무릎이 태어나면서 모세의 기적처럼 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잔존 조직으로 남는 띠가 추벽이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꺼워지고 완전히 퇴각이 안 되신 분들이 네. 슬개골과 밑에 관절에 끼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이럴 때는 술적 치료로 제거해 주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끼지 않고 큰 불편함이 없다면 네, 네. 뭐 굳이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줄기세포가 별로 관계 없는 그건 거예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아유 자, 벌써 한 시간이 네. 다 아까 그거 이제 숙면도 필요합니까? 네. 숙면. 뭐 잠을 잘 자서 해로움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유 그냥 시간이 아,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금방 갔네요. 예, 한 시간이 정말 지나갔습니다. 빨리 갔네요. 예,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 혹시 또 뭐 그 아쉬운 그 질문이 있으면 영상 예, 댓글로 예, 네,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뭐죠? 다음 주 우리는 이제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예. 환자 보호자의 해결 그 스트레스 해결책 해결책. 이런 예. 것들을 예. 한번 좀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유, 고생 히딩크 감독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치를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